부동산 학개론, 금융론, 지분금융, 부채금융, 프로젝트금융, 한방의 정리. 안녕하세요, 까칠한 양반입니다. 까칠한 양반. 이번 영상에선 지분금융, 부채금융, 메자닌금융, 그리고 프로젝트금융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부동산의 매입 및 개발 등을 위한 자금 조달 방법에는 크게 지분금융, 부채금융, 그리고 메자닌 금융이 있습니다. 지분금융은 주식을 발행하거나 지분권을 매각해서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주식, 지분을 매각한 것이기 때문에 확정된 이자 수익은 없지만 배당 수익이 있습니다. 신디케이트, 조인트 벤처, 리츠, 부동산 간접 투자 펀드, 공모에 의한 증자가 지분금융에 속합니다. 신디케이트는 다수의 소액 투자자의 자금과 개발업자의 전문성이 결합돼서 부동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으로 출자한 비율만큼 배당을 받습니다. 조인트 벤처는 소수의 기관 투자자가 개발 사업에 지분권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부동산 개발 사업에 은행 등이 지분권을 가지고 참여하는 경우입니다. 리츠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자본, 지분에 투자해서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회사나 투자 신탁을 말합니다. 부동산 간접 투자 펀드는 실적만 배당받는 간접 투자 형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모에 의한 증자입니다. 부채금융은 저당을 설정하거나 사채를 발행하여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저당금융, 신탁금융, 주택상환사채, 주택저당증권, 자산유동화증권, 그리고 프로젝트금융 등이 속합니다. 저당금융대출은 일반적인 저당대출을 말하는 것이고, 신탁금융은 부동산을 신탁회사의 계약기간 동안 소유권을 넘기고 부동산을 신탁했다는 증서를 은행에 제출하고 대출을 받는 방식입니다. 주택상환사채는 후에 주택으로 상환하는 채권을 말하고, 주택저당증권은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은 모든 현금화할 수 있는 채권을 양도받아서 그 채권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금융은 미래의 사업성, 수익성을 담보로 대출받는 방법입니다. 시험에선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의 종류에 대해 자주 물어보는 편인데, 부채금융은 종류가 더 많기 때문에 지분금융을 암기하고 있으면 됩니다. 지분금융은 단순히 신조리 증펀으로 외우시면 되고, 지분금융을 뺀 나머지가 부채금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메자닌 금융은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의 중간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주식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울 때나 담보, 신용이 없어서 대출받기 힘들 때 자금 조달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가가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담보나 신용이 없어서 대출이 어려운 경우 배당 우선주,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 등의 특혜를 은행에 주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 방식입니다. 배당 우선주는 말 그대로 배당을 먼저 해주는 것이고, 전환사채는 채권인데 나중에 일정한 요건이 되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회사채이고,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예를 들어 벤처회사가 새롭게 주식을 발행할 때 주식을 먼저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회사채를 말합니다. 메자닌 금융의 또 다른 특징은 채권 변제 순위가 대출보다는 밀리지만 지분 투자자보다는 앞서는 후순위 대출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메자닌 금융은 메자닌 신전 후배, 메자닌 신전의 후배가 같다,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됩니다. 계속해서 프로젝트 금융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파트입니다. 프로젝트 금융은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부채 금융으로 사업성으로 자금을 대출받는 방식인데, 먼저 프로젝트를 위해 별도의 특수법인 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가 대출을 받습니다. 금융권, 즉 채권단은 대출 시 사업주의 신용이나 담보 등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미래의 사업성,
수익성을 담보로 회사에 대출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는 사업주가 빌렸지만 법적으로는 회사가 빌린 것으로 돼서 사업주의 부채로 기록되지 않는데 이것을 부외금융이라고 합니다. 부외금융은 장부 외의 금융이란 뜻입니다. 사업 실패 시 채권단은 사업주에게 상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비소구 금융이라고 하는데 프로젝트 금융은 비소구 금융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제한 소구 금융으로 예를 들어 사업 실패 시 회사가 대출을 갚지 못하면 사업주가 갚기로 특약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위험을 감소시키는 수단으로 대출금을 회사 통장에 넣어서 회사가 자금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관리 계정, 즉 독립계정, 에스크로우 계정을 두어서 자금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은 대출금을 사용해서 공사비가 선순위 지급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금융의 또 다른 특징은 당사자들이 사업에 대한 정보를 똑같이 공유함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성을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금융은 일반적인 기업 대출보다 높은 금리와 수수료 등으로 사업에 성공할 경우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 회사는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29회 기출문제를 보면요. 옳은 것은 1번 사업자 자산 기반으로 한다. 아닙니다. 비소구 금융이 원칙이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채무 부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2번 사업주 재무상태표에 해당 부채가 표시된다. 아닙니다. 사업주의 부채로 기록되지 않는 부외 금융입니다. 3번 부실화되더라도 채권 회수에 영향이 없는 것이 아니고 영향이 큽니다. 4번 요건 갖추면 법인세 감면됩니다. 5번 자금은 차주가 이미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계정, 에스크로우 계정으로 관리합니다. 이번 영상에선 지분금융, 부채금융, 외자님금융, 그리고 프로젝트 금융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까칠한 양반이었습니다.